안녕하세요. 닥터 언니, 닥터손. 닥터박입니다. 언니는 엄마랑 자주 통화하세요? 엄마랑 사실 매일 통화해야 되는데 그냥 생존 신고를 위해서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 엄마랑 좀 최소한의 연락만 하는데 좀 더 자주 할게요, 엄마. 근데 요새 따라서 엄마가 전화하다가 보면은 응원대가 다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니네 엄마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갱년기 때쯤 그때 굉장히 막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시다가 또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그렇게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5, 60대 어머니들은 통증이 없는 분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거예요. 병원에도 5, 60대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이상이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검사를 해드렸는데 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행이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이상이 안 나오면 사실 좋은 건데 차라리 이상이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주변에서는 자꾸 엄살 떤다고 하니까 뭐라도 나오면 당신 병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꾀병 부린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어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온몸이 아프고 그런 어머니를 둔 자녀분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꾀병이라고 뭐라고 했던 아버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다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자가 살면서 제일 아픈 게 언제 같아요? 제일 아플 때 출산 이후? 맞아요. 저는 사실 출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출산 이후에 온몸이 아프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후풍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갱년기 어머니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는 성류근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난치성 그리고 온몸이 아픈 이 질환이 여자에서 거의 80%, 90%가 다 여자에 있다고 하고요. 또 턱관절 통증이라든지 편두통 이런 것도 여성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성은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신기한 건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 그러게요. 아프면서 그렇죠. 골골골 오래 사는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통증에 민감하냐 이렇게 봤을 때 여성 호르몬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아시죠? 그게 진통 효과가 좀 있대요. 진짜요? 네. 우리 남편 맨날 아프다가 하는데 꾀병인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은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통증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의 파동이 굉장히 격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통증이 좀 더 민감해져요. 이 여성 호르몬이 근데 왜 이렇게 통증이랑 관련이 있냐 봤더니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복 호르몬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행복하고 기쁠 때는 통증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감이 갑자기 사라지면 통증이 확 민감해지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통증의 역지가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원래 통증이 아닌데 통증 역지가 떨어지면 그것도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통증의 역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때까지 잘 못했는데. 그쵸? 저도 사실 30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엄마를 행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운동이에요. 특별히 이제 햇빛을 보는 야외에서 하는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올라가면 멜라토닌으로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잠도 더 잘 잘 수 있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럼 잠을 더 잘 자면 통증에도 더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음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좋네요. 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먹는 거나 또 운동 이런 걸로 안 된다면은 사실 세로토닌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 약이 사실 항우울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줬을 때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요? 저 웬만하면 안 먹고 싶어 하시죠. 그죠. 왜냐면 이걸 드리면 어머니들이 나 정신병 아닌데 왜 우울증 약 주냐면서 엄청 역정을 내세요. 막. 맞아요.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서 드린다기보다는 이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통증의 역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더 잘 견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프시지 말라고 드리는 거니까 너무 역정 내시지 마시고 잘 드시면은 그건 나중에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호르몬이랑 통증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폐경이 온 모든 여성이 다 통증에 민감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시간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같이 구독해주세요. 기대됩니다.